막판에 의례 그렇듯이 이제 양쪽 진영의 네거티브, 양쪽 진영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쪽엔 자체의 네거티브에 가까워요. 예, 네거티브가 터져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강남병 김한규 후보에 대해서 선거운동은 아니고 이제 일반 지지자였던 걸로 밝혀지긴 했는데 그 공개 채팅방에서 어른들 투표하지 못하게 하라나 그런 식의 선거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강남병의 김한규 의원을 보수 매체가 주목하는 게 후보. 예, 굉장히 의아하다. 이 강남병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가장 큰 표차로 보수 후보가 이긴 곳이거든요. 네, 신인 김한규 후보에 대해서 이런 공세를 펼친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유경준 후보가 이제 유기준 현역 의원이죠. BK적 의원 동생이고 통계청장 출신이고 캐리어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인데 김한규 후보는 그에 비해서 잘 알려진 후보는 아니고 그렇죠. 저도 사실 알려진 몰랐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알게 됐고요. 또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오늘 또 더욱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아마 지역구 주민들도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김한규 후보를 상당히 많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저희가 깜깜이 기간이라서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제 박형준 전 의원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 자체 조사에서 상당히 지금 밀리고 있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미 밝혔고요. 그런 차원에서 서울의 상당수 지역이 박빙 지역은 열세로 바뀌고 또 우세 지역은 또 박빙 지역으로 바뀌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지역구의 견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건 뭐 선거 막판에 항상 약간 불리한 쪽이 항상 엄살을 피우지 않습니까? 예. 이기는 쪽도 엄살을 피우고 네. 다 전략인데 왜 강남병이냐 이거죠. 예. 결국 이게 이제 강남벨트라고 불리는 이제 지역들 이번에 뭐 초기에 통합당이 뭐 강남벨트는 이제 전체 다 지난번 총선에 2개를 이제 잃었는데 당연히 사수하는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별 지역의 후보들 주목도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가 갖고 있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한테 상당히 호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것만 갖고 설명이 되지 않는 게 수도권 전체의 어쨌든 기류가 막판에 좀 변화 내지는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다가 끝쳤던 그 네거티브 이슈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선거하면 어느 조사에서든 실제 마지막 뭐 2, 3일 사이에 지지 후보를 정한다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누굴 지지할지 확신하는 분들, 그러니까 뭐 이미 마음을 정한 분들한테는 이제 일종의 장기 기억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오래전까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느 쪽에 투표할 것인지 이게 좋은가 판단하는데 부동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그 부분이 확실치 않은 분들이죠. 결국 그분들한테는 그 단기 기억, 최근 이슈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통합당의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실언들, 막말들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본다면 이 전체적인 판세에 흔들림이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격전지들이 한쪽에 좀 쏠림 현상이나 오히려 이제 안정적으로 봤던 지역에서 이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강남병의 경우도 그런 어떤 후보 효과와 이런 이슈 효과가 결합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계심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뭐 지금 이번 선거에 이제 과거 선거랑 많이 다른 점들이 정말 많은 선거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먼저 과거 같으면 어쨌든 한쪽 진영에서 준비된 어떤 공세의 도구들이 어쨌든 여러 매체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한쪽 성향에 있는 매체들 쪽에서 공세들이 굉장히 집중적이고 고도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유권자들의 이제 쉽게 습득하게 되고 의사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흐름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매체가 상당히 어떤 특성들이 다양화되면서 또는 이제 그런 주류 미디어도 있고 또 뭐 유튜브 등 이제 제아의 이런 미디어들도 생겨나고 하면서 유권자들은 이제 어느 한 매체의 주류 미디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된 부분들이 어떤 진영에서 공세를 하기 위해서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터뜨리는데 그것이 이제 잘 먹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 김한규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리고 여론조사도 하나도 발표된 게 없어요. 한 번도 없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원래는 이제 그 어제 혈서
썼던 이은재 의원의 지역구잖아요. 근데 네. 유경준 후보가 아무튼 이 지역을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지지도나 인지도가 그다지 높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지도는 높겠죠, 당연히 이제 정당 지지율이 경이니까. 높으신데. 네. 네.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김한규 후보에 대한 이제 인지도 제고에 의해서 두 후보의 이제 격차를 더 줄일 수 있는 보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 오히려 이게 도움을 김한규 후보에게 주지 않았을까. 네. 역으로. 74년생인가 상당히 이제 젊은 후보고요. 뭐 이른바 강남성이라고 하거든요. 강남이라든가 뭐 목동이라든가 이제 노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어쨌든 교육열이 높고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유권자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각 당에서 이제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을 사실은 두 번째이고 넘어서죠. 그런 면에서는 네. 약간 이제 그 후보가 이제 유경준 후보도 상당히 어쨌든 그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경력을 가졌지만 젊은 후보인 김한규 후보도 약간 그런 강남성을 지닌 측면이 있죠. 홍정 후보가 과거에 등장했을 때 같은 네, 노원에서 그랬었죠. 네, 그런 느낌이 그 지지층에게는 들었지만 이렇게 그 중도 후보를 잘 구분하지 않고 막판에 결정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눈에 띄게 만드는 효과를 거꾸로.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반대로 역설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뛰고 있는 후보들이 아니라 전에 그 의원을 지냈던 분들에 대한 기억 회상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강남 지역의 그 지역에 오는 이제 이은재 후보는 지금 네. 탈당을 해서 네.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그런 행태들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보수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뭐 이은재 뭐 지금 현재 뭐 비례 후보니까 후보인데 후보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보수 정당 내에서 공천 배제를 해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 국회 과정에서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실언이라든지 과격한 발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한테 어떤 심어준 그런 어떤 기억 회상 효과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의회 막판에 주목하는 이틀 남겨놓고 갑자기 부상했습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뭐 일파만파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달고 보도가 나가면은 실제 일파만파 이랬는데 요즘에는 일파만파 안 돼요. 거의 안 1파 나타나거든요. 100파 정도 되거든요. 요즘에는 네. 이제 그 이른바 찌라시에서 네. 상호간에 이 사안들을 이제 유머러스하게 서로 일파만파에게 이런 걸 만들어서 부글부글. 주고받는 이제 유행입니다. 사실 여의도에서 이제 아 그래요? 이런 사건들. 네. 일파만파 안 되니까 서로 그렇게 되길 바라는 이제 그렇죠. 보도인 거죠. 실제 과거 언론 환경에서 일파만파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예. 그렇죠. 완전히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어요. 1파 80파 정도에서 네. 100파까지도 안 가고